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175페이지 진행해보자. 우리가 이 단원 나가기 앞서서 중학교 2학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었어.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x가 1일 때는 y가 2고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0이고 4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1,2, 2,1, 3,0과 같이 해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줬었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았다. 여기에서 1절.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를 더 적어볼게. x 플러스 2y가 4라고 했을 때 얘도 해를 구해보게 되면 x가 0일 때 2, 2일 때 1, 그리고 4일 때 0과 같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미지수가 두 개여서 해가 무수히 많고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았는데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해가 있어요. 바로 2,1이지. 바로 이 공통해를 찾아주는 걸 보고 우리가 뭐 하냐고 한다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우리가 했었지. 바로 이 공통해를 찾는 걸 보고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이 공통해를 찾는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가감법과 대입법이야. 자, 가감법은 뭐냐면 x 플러스 y가 3을 적어주고 x 플러스 2y는 4를 적어준 후에 두 식을 빼서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y가 1이 되고 y가 1을 대입하니까 x는 2가 되죠. 그래서 2,1이라는 해를 우리가 공통해를 이런 식으로 구했었던 게 가감법이었고 두 번째 대입법은 이 식을 y를 넘겨서 x는 3-y라고 정리한 후에 이 옆에 있는 식 x 자리에 x가 3-y니까 3-y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적을게. 그러면 3-y 플러스 2y가 4가 되니까 3 플러스 y는 4가 되고 y가 1이 되죠. 그럼 구한 y 값 1을 다시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 되니까 x는 2가 되겠지. 그래서 2,1이라는 해를 또 구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줬었다. 근데 그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방정식의 공통해를 구해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 이제 단원을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종류가 두 종류로 나뉘는데 바로 1차식과 1차 방정식이죠. 정확히 말하면 2차 방정식을 연립해주는 방정식이 나오겠고 두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해주는 식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 먼저 얘부터 한번 가보자.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지금부터는 2차식 나올 때는 가감법을 웬만해서는 안 써요. 그래서 대입법으로 갈 거니까 여기 있는 1차식을 한 문자 정리를 해서 이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야.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75페이지에 2번에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1번에 1차 방정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고 그 얻은 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푼다. 정확하게 적혀 있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17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자, 177페이지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필수예제 13번에 1번에 3x-y는 2와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 이렇게 연립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는데 x로 정리하게 되면 3으로 나눠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그래서 y로 정리하자. y 넘어가고 2 넘어가니까 y는 3x-2로 이렇게 한 문자 정리가 됐겠지.
그럼 여기 있는 y 자리에 3x-1를 대입할 건데 여기서 조심할 게 지금 이 밑에 있는 2차식이 만약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후 대입하는 게 편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입해야 돼. 근데 지금 이 2차식은 2xx에 y로 쪼개지고 빼기가 되면 마이너스 3xy가 나오죠. 그래서 2x 빼기 y, x 빼기 y는 0이다. 이 식에다가 y 대신에 3x-1을 대입하자. 그럼 2x 빼기 3x-2, 그 다음에 x 빼기 3x-2.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은 2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1이 되지. 그래서 해가 x가 2 또는 x가 1이 될 건데 그때의 y값을 찾으려면 여기 있는 1차식에다 다시 2를 대입하자. 그럼 6 빼기 2가 되니까 4가 되죠. 다시 말해서 x가 2일 때는 y가 4가 되고 x가 1을 대입하면 x가 1일 때는 y가 1이 되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한 쌍, 이렇게 두 쌍. 그래서 총 두 쌍의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해가 두 쌍 나온다는 거. 자, 그럼 옆에 있는 13번의 2번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필수예제 178페이지 필수예제 14번을 가기 앞서서 175페이지에 3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번에는 뭐냐면 바로 이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방법이에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두 2차식 중에 바로 첫 번째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식을 빠르게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개주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1차 방정식과 나머지 2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178페이지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가보자. 자, 178페이지 문제를 한번 볼게. 14번에 1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다와 4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9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가 가능한 건 얘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 가능할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y, x 빼기 y는 0이 되니까 x 플러스 y는 0이라는 1차 방정식과 x 빼기 y는 0이라는 1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개지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 있는 이 2차식, 남은 2차식을, 2차 방정식을 얘랑 한번 연립하고 얘랑 한번 연립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적어주냐면 4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9다와 x 플러스 y는 0이다를 한번 연립해주고 4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9와 x 빼기 y는 0을 또 한번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두 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지워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이 1차 방정식을 한 문자 정리하면 되겠죠. 그 말은 x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얘는 x는 정리하면 y가 될 거야. 그럼 얘부터 연립해보자. 모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볼게. 그러면 4y제곱 빼기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9다라는 식이 정리가 되겠고 그럼 y제곱이 9니까 y가 3 또는 y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 y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니까 y가 3일 때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3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 두 개를 구했어요. 자, 그럼 남은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도 풀자. x 대신에 y를 다 집어넣으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9가 되고
3y제곱이 9가 되니까 y제곱은 3이 돼. 그럼 y는 루트 3이거나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럼 y 루트 3을 이번엔 2일차 방정식과 연립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x가 루트 3이 되고 y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도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이번엔 총 몇 쌍이 나온다? 4쌍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차 방정식끼리의 연립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갠 후에 원래 남아있던 2차 방정식과 각각 연립해줬는데 해가 그래서 총 4쌍이 나와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우리가 필수예제 14번까지 풀 수 있겠고 옆에 있는 14번의 2번도 같은 원리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럼 바로 이제 필수예제 15번 179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개념은 176페이지의 4번에 있어요. 자, 176페이지의 4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자. 다른 건 아니고 지금처럼 복잡하면은 다 이렇게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x 플러스 y가 얼마고 xy가 얼마일 때,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푸는 방법이 원래처럼 풀다 한다면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니까 이 식을 y는으로 정리해서 3-x, 그럼 여기 있는 y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x에 3-x는 2가 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 2가 되면서 이쪽으로 다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돼.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가 1 또는 x가 2가 되죠. x가 1일 때는 대입하니까 y가 2가 되고 x가 2를 대입하면 y는 1이 돼서 순서쌍이 두 쌍이 나오게 된다. 1,2와 2,1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줘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 내용을 이용하자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자는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근의 합이 5야. 두 근의 곱은 뭐 3이야. 그렇게 된다면 그 2차 방정식,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유가 뭐죠?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으로 2차 방식 만들 때는 x제곱 마이너스에 두 근의 합에 x항을 붙여주고 두 근의 곱에 상수항을 붙여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험 범위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두 근의 합이 5고 두 근의 곱이 3이라면 바로 여기다 5 대입하고 3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같은 원리로 어떻게 본 거냐면 얘가 x 플러스 y와 xy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냐면 x랑 y가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주어진 거죠. 근데 좀 어색한 게 보통 근을 알파 베타로 했지 xy를 근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xy를 근으로 했다면 그 2차 방정식은 x 또는 y를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볼게요. 다시 한번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2인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었겠지. 그리고 그 두 근이 하나는 x였을 거고 하나는 y였겠죠. 자, 그러면 하나가 x고 하나가 y였을 텐데 얘를 이렇게 식을 만들고 나서 얘를 인수분해서 풀자는 거예요. 그럼 t-2, t-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t가 1 또는 t가 2죠. 다시 말해서 두 근이 1이랑 2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두 근이 x랑 y라 했으니까 x, y 중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겠죠. 근데 조건이 두 가지죠. x가 1일 때는 y가 2겠고 x가 2일 때는 y가 1이겠지.
자,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해보니까 아까 앞서 구했던 해와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그래서 얘를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합과 곱이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근각에서의 관계식을 써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을 구해서 하나가 x일 때 하나가 y인 두 개를 바꿔가면서 해를 적어주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선생님이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밑에 있는 확인 체크에 179페이지 확인 체크에 2번 214번에 2번을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는 2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를 연립했을 때 해를 구하시오 이랬어. 그러면 지금 얘는 대입법 하기도 애매하죠. 2차, 2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주냐면 두 식이 x제곱이 둘 다 있고 y제곱이 둘 다 있으니까 두 식을 빼버리세요. 그럼 빼게 되면 얘에서 얘를 빼니까 x제곱 y제곱은 지워질 거고 x 플러스 y에 xy가 빠지겠죠. 근데 그게 뺐으니까 1이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랑 이 식을 볼 건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가지 말고 빼지 말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가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x 플러스 y가 더해져 있고 그게 2야. 자,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 빼기 xy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가운데가 플러스 xy가 되겠지. 그게 1이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줘. x 플러스 y와 xy가 보이게끔 정리를 한 후에 x 플러스 y를 라지 a, xy를 라지 b로 치환하게 되면 위의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가 2가 되고 밑에 식이 a제곱 마이너스 b는 1이 되죠. 자, 이때 두 식을 빼버리자. 그러면 위에서 밑에를 빼니까 빼기 b 플러스 a는 1이 되니까 b가 넘어가면 a는 1 플러스 b가 돼요. 그럼 위의 식이든 밑에 식이든 둘 중 하나에다가 a 자리에다가 b를 1 플러스 b를 대입하게 되면 b로 정리가 되면서 b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해주면 결국에는 합과 곱을 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을 써주면 돼. 얘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힌트를 준 거고, 자, 여기까지 한번 힌트를 받고 생각을 좀 더 해본 다음에 잘 안 풀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180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180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플러스 y는 k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는 3이 연립하게 되면 한 쌍의 해가 나온대요. 다시 말해서 x값도 하나, y값도 하나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1차식을 정리하자. 얘를 x는 k-y로 정리한 후에 여기 있는 x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에 k-y는 3이 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ky 빼기 2y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ky 빼기 3이 0이 되고 전체식이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3y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은 0이 돼요. 아까 우리가 한 쌍이 나온다는 건 x값도 하나 y값도 하나라 그랬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y값을 하나만 가져야 돼. 그 말은 2차 방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나와야 되니까 k제곱이 9가 되겠죠. 그럼 k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인데
문제에서 그 k 값을 모두 더하시오 그랬으니까 정답은 0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다시 연립방정식이가 한 쌍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얘를 대입법으로 정리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준 거고 k 값을 구해준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17페이지 필수예제 17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다음과 같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원 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인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이 있고요. 대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어. 그리고 그 대각선은 13cm. 다시 말해서 원의 지름이 13cm이면서 직사각형의 둘레가 34cm래요.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구하시오.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길다. 자, 우리가 저번 시험범 때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원에 들어있든 삼각형에 들어있든 부채꼴에 들어있든 직사각형이 어떤 도형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로 두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시작할게. 둘레가 34니까 x 2개와 y 2개. 다시 말해서 2x 플러스 2y가 34가 될 거고 x 플러스 y는 17이라는 요식 하나를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얘가 직각일 거고 얘는 직각삼각형일 거야. 그 말은 피타고라스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9라는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식 하나를 또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니까 위에 있는 식을 y는으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어줘도 되고요. 또 하나, 얘와 얘의 변형 공식을 쓰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변형 공식을 쓰게 되면 169는 17의 제곱인 289 빼기 2xy 2xy가 넘어가고 169가 넘어오니까 120이 되죠. 다시 말해서 xy가 60이야. 얘를 구한 상태에서 60과 xy와 x 플러스 y를 합과 곱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겠어. 자, 어떤 걸로 진행해도 상관은 없어요. 편한 걸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정리하면서 이번 진도를 마무리를 할게요.